봅시다. 이게 이제 2022년 6월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인데, 일단 뭐 기본적인 배경 지식은 어느 정도 우리가 갖추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크게 아이씨 죄송합니다. 크게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게 경제 시스템, 이 세계적으로 이제 경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의 형태를 가지고 있거든요. 경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그쵸? 근데 이제 대표적인 경제 시스템이 이게 이제 자본주의. 그리고 자유시장 체제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시스템이 있단 말이야. 근데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자본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는 가격이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죠? 시장의 가격이 어떻게 결정됩니까? 시장의 가격이라고 하지 말자. 재화가 어떻게 분배됩니까? 재화의 분배. 재화가 뭡니까?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 같은 것들을 재화라고 하는데, 재화의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진다? 시장에 의해 이루어진다. 자유로운 시장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이 되고, 시장에 따라서 시장을 통해서 이 재화가 분배가 된단 말이야. 근데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같은 경우에는 이 재화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요, 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요, 이 국가가 나서서 이 재화를 분배해줘. 이게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가 있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두셔야 된다라는 거야, 그치? 봅시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capitalism and free market, 자본주의와 자유시장은 여기다가 현금 쳐야죠. be accepted, 받아들여진다. 오늘날 as 무엇으로써, 뭐로써? 구성하는 것으로서, 그치? 최고의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여진다. 근데 어떤 최고의 시스템입니까? 이렇게 꾸며주는 거죠. allocate라고 하면 이게 할당하다. 경제적 resource라고 하면 자원, 그치? 경제적 자원을 분배하는 최고의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여진다. 이렇게 해석을 해줄 수가 있죠, 그쵸? 그리고 장려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여진다. 경제적인 아웃풋이라고 하면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서 생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치? 그러니까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다 자유시장 그리고 자본주의 시스템을 받아들이고 있죠. 그쵸? 최고의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그치? 경제적 자원을 할당하는 최고의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그치? 그리고 경제적 생산을 장려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일단 여기서 중요한 게 딱딱 이렇게 병렬로 연결됐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일단 단어 조금 정리부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단어가 constitute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준다? 구성하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allocate라고 하면은 분배하다. 그치?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으로서 우리가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쵸? 대부분의 나라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면은 국가들은요, have tried, 시도했어요. 다른 시스템을 시도했어요. such as 무엇과 같은. 사회주의 그리고 커뮤니즘, 공산주의와 같은. 하지만 많은 경우에 그들은 either A or B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쵸? either A or B라고 하면 어떻게 해석을 해줄 수가 있습니까?
A 또는 B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쵸? 그리고 wholesale이라고 하면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줄 수가 있냐면은 완전히 스위치 바꾸다. 완전히 바꾸거나 혹은 어답트라고 하면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채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뭘 채택했냐면은 자유시장의 측면을 채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either A or B 그리고 그 다음 adopt.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요거 적어 주셔야겠죠. adopt라고 하면은 이게 채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근데 요거 잘 보세요. 이거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다? 적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치?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실제로 여러분들이 뭐 역사나 뭐 사회 시간에 배웠다시피 이게 뭐 엄청나게 긴 역사가 있습니다만 저는 최대한 간추려가지고 원래 먼저 이 자본주의가 탄생이 된 거죠. 근데 자본주의의 문제점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사회주의가 나오게 됐고요. 그리고 또 뭐가 나오게 된 겁니까? 공산주의가 나오게 된 거죠. 그쵸? 오케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면은 despite. 그치? 요거. 여러분들 요거 한 번만 적어 봅시다. despite. 그리고 이걸 뭘로 바꿔 쓸 수가 있다? in spite of로 바꿔 쓸 수 있다. 이 despite랑 in spite of는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명사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해줄 수가 있다? 명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석을 해줄 수가 있겠지, 그치? widespread, 광범위한 acceptance라고 하면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수용이란 뜻을 가지고 있죠. 광범위한 수용에도 불구하고, 근데 무엇의 수용입니까? 자유시장 시스템의 광범위한 수용에도 불구하고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rarely라고 하면은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줄 수가 있습니까? rarely라고 하면은 좀처럼 무엇 하지 않는, 좀처럼 left 남겨져 있지 않아요. free 완전히 entirely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로 남아 있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자유시장이라고 해가지고 진짜 자유롭습니까? 그 누가 간섭을 안 합니까? 국가가 간섭을 안 합니까? 간섭하죠. 자유시장 경제체제라고 하더라도 진짜 자유롭지는 않아. 국가가 개입을 해요.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야 니들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런 식으로. 대표적으로 학원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학원비 있죠. 학원비. 여러분들 학원 수강료. 자유시장 경제체제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근데 우리나라가 자유시장 경제체제임에도 불구하고요. 학원비요. 저희가 함부로 못 올려요. 함부로 막 못 올려요. 누구의 간섭을 받냐면요. 국가의 간섭을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국가가 야 학원비 올리고 싶으면은 이 정도 뭐 1%만 올려 2%만 올려 이런 식으로 국가의 간섭을 받아요. 근데 학원비뿐만 아니라 모든 물건들의 가격을요 그냥 함부로 올릴 수가 없어요. 혹은 함부로 낮출 수가 없어요. 이게 국가가 개입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글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완전히 자유롭지가 않다. 국가가 개입한다. 누군가의 간섭을 받는다. 이게 글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리고 넘어가기 전에 요거 한번 써봅시다. be reft 형용사. be reft 형용사라고 하면은 형용사한 목 아파. 아씨 하루 종일 집에 있었더니 몸이 찌뿌둥하네. 인정? 응 인정. 한
상태로 남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줄 수가 있어요. 형용사한 상태로 남아 있다. be left 형용사.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은 이 국가의 개입이 어떻게 일어나는 건지 지금 그 예시가 나와 있는데 government involvement가 개입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 국가의 개입은요 takes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뭘 가지고 있냐면요 많은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이 국가가 시장에 어떻게 개입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형 한번 쳐봐.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어떻게 적어주시면은 좋을 것 같냐? 제가 한번 적어 드릴게요. 허리야. 봅시다. 죄송합니다. Raising from A to B 이렇게 한번 적어 보시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줄 수가 있냐면은 A에서 B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해석을 해줄 수가 있어. 그래서 국가의 개입은 많은 형태를 가집니다. A에서 B에 이르기까지. 여기서 A에 해당하는 내용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고, 그쵸? 그리고 B에 해당하는 내용이 뭘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B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에 이르는 그치? A에서 B의 형태 말이 안 되네. A에서 B에 이르기까지 이런 많은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말이 존나 안 나와? 병인가? 한번 봅시다. enactment라고 하면은 이게 제정이란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정. 여기서 말하는 제정이라고 하는 게 법의 제정할 때 그 제정이고, enforcement라고 하면은 시행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보시면은 법의 law, 법의 제정과 시행. 그리고 regulation이라고 하면 규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규제의 제정과 시행. 그치? 법과 규제의 제정과 시행에서 direct라고 하면 직접적인, participation이라고 하면 참여. 근데 어떤 참여? 경제의 참여. through 무엇을 통한, 뭘 통한, entity라고 하면은 실체를 통한, 뭐와 같은, 미국 담보기관과 같은 실체를 통한 경제의 직접적인 참여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쵸?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금 적어주셔야 돼. 이 국가가 국가의 경제 개입 방식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크게 두 가지죠. 그쵸? 국가가 경제에 어떻게 개입을 하냐면은 법과 규제의 제정 그리고 시행이죠. 그쵸? 법이나 그리고 규제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시장에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죠. 국가가. 그치? 아까 제가 학원비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학원비 올리는 거 함부로 못 올립니다. 자유시장 경제라고 해도 규제가 있어요. 그쵸?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직접적으로 참여를 해버려요. 어떤 기관을 통해서, 국가기관을 통해서, 직접적인 경제 참여를 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지? 그치? 선생님, 미국은요, 미국 담보기관과 같은 실체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경제에 참여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가 어떻게 직접적으로 경제에 참여를 합니까? 엄청 많죠. 우리나라도 담보기관 있어.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집을 사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약간 조금 불우이웃이야. 그러면은 국가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여러분들한테 돈을 빌려주죠. 무슨 뭐 서울보증보험, 뭐 LH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쵸? 시장에 영향을 끼치잖아. 원래 진짜 자유시장 경제는요, 돈 없으면 죽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치?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 국가가 나서서 여러분들을 도와준단 말이야. 시장에 영향을 끼치고 시장에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죠. 그쵸?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은 perhaps 아마도 가장 중요한 form 형태. 근데 무엇의 가장 중요한 형태냐? 정부 개입의 가장 중요한 형태는 however 그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쵸? 그리고 comes가 동사고.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볼게. 아마도 however 그러나 정부 개입의 가장 중요한 형태는 comes 옵니다. 그치? in 끊어주시고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써봅시다. in the attempts of A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석을 해줄 수가 있습니까? A의 노력으로. 봅시다. 국가 개입의 가장 중요한 형태는 옵니다. 그치? 무엇의 노력으로? 중앙은행 그리고 national 국가 treasuries,라고 하면 이게 이제 재무기관을 얘기하는 거야. 재무기관. 돈을 담당하는 기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돈을 담당하는 재무기관 뭐 있어?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가 있죠. 그쵸? 그리고 우리나라 중앙은행 뭐가 있어? 한국은행. 그치? 이것의 노력으로 온다. 뭐 하려는? 통제하려는. 그리고 영향을 끼치려는. ups and downs라고 하면은 흥망성쇠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up이라고 하면은 위로 올라가는 거고 down이라고 하면은 밑으로 내려가는 거고. 그치? 경제 순환의 흥망성쇠를 통제하고 영향을 끼치기 위해 중앙은행 그리고 국가 재무기관의 노력으로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그치? 여러분들 국가가 경제 개입을 어떻게 하냐면은 첫 번째 법을 규제하고 제정 시행합니다. 법과 규제를 제정하고 시행해. 그리고 기관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경제에 참여를 해. 그리고 세 번째는 뭐래요? 중앙은행, 재무기관. 이 시장에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친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경제지문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들 봅시다. 경제라는 게 있지. 여러분들 나중에 경제를 배워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경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잘 살았다가 또 못 살았다가 이렇게 잘 살았다가 못 살았다가 잘 살았다가 못 살았다가 이렇게 흥망성쇠 즉 ups and downs가 있단 말이야. 그치? 이 잘 살 때는 우리가 이제 up이라고 부르고 못 살 때는 down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그치? 근데 국가 재무기관이랑 중앙은행이 최대한 이러한 업이 있었으면은 다운이 작게 만들려는 노력을 한다라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어요? 국가 시장 경제에 직접 참여하면서 대표적으로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금리를 통해 가지고 시장을 통제하지. 금리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여러 수단을 통해서 이 국가의 경제를 통제한단 말이야. 그치? 이 중앙은행과 이 재무기관이 경기, 여기서 말하는 경기는 잘 살고 못 사는 어떤 경제의 흐름을 이야기하는 거죠.
경기 주기의 흥망성쇠를 통제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죠. 그렇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 금리를 올리면은 뭐 경제가 어떻게 되고, 금리를 낮추면 경제가 어떻게 되고, 중앙은행이 시장에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가 있지.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가장 중요한 정부 개입의 형태는 옵니다. 중앙은행과 그리고 국가재무기관의 노력으로 옵니다. 이 노력이 한 형태라는 거야. 그치? 통제하기 위해, 영향을 끼치기 위해 경제 순환의 혹은 경제 주기의 흥망성쇠에 영향을 끼치고 통제하기 위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은 여기까지.